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1월 12일 금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리플 차트를 봤을 때 최근 보여주고 있던 이 상승 흐름이 조금 꺾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특히나 위아래로 크게 흔들면서 결국 하락 마감을 했고 900원대가 깨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에 5천만 원 돌파에 성공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4,900만 원 위에서 지지 테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4,900만 원 위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던 건 작년 4월에 테라 루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에 시장 전체의 반등을 이끌었던 이 블랙록이라는 미 월가의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가 이번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에 그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소식에 이더리움도 어제 13%라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어제 이렇게 긍정적인 시장의 대장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음에도 자, 리플은 900원을 깨고 이렇게 하락을 보여준 데에는 리플의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리플의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바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제 리플 하락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리플은 11월 8일과 9일 양일 동안 두바이에서 리플 스웰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리플 스웰이 개최되기 전부터 IPO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돌았다고 말씀드렸죠. 이 IPO라는 건 기업 공개를 하는 거고 기업 공개를 하게 되면 나스닥 상장 절차를 밟게 되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이 IPO를 함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오는 대규모 기업들의 투자 자금으로 인해서 XRP가 가장 크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였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생성됐었던 거죠. 하지만 리플 스웰에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의 클로징 멘트가 있을 때까지 IPO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전에는 리플의 연례 행사인 이 스웰에서 굵직굵직한 호재 소식들을 발표해 주면서 꽤 높은 확률로 리플 스웰 때는 XRP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스웰에서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다른 사업 분야에서의 계획이나 발표에 리플 XRP가 상방으로는 반응하지 않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번 스웰에서는 리플렛이 리플 페이먼트로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프리카 지역의 파트너십 발표, 그래서 사업 용역 확장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리플 스웰에서 IPO 관련 얘기는 나오기 힘들 거다라고 여러 번 최근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IPO를 리플이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스웰에서는 발표할 수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리플이 IPO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위해서는 이 소송 리스크에서 먼저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는 이미 IPO,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죠. 올해 4월에 뉴욕에서 비공개 로드쇼를 개최했고 당시에 대규모 투자 기업들이 전부 참석했다라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주주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를 채용한다라는 공고를 올리면서 확실히 여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이 소송 자체가 마무리되는 게 선결 과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소송이 현재 상황으로는 약시 재판이 끝났고 SEC에서 중간 항소 요청을 했지만 이게 기각을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식 재판으로 내년 4월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번 스웰에서 IPO 발표가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이 생겨난 이유는 이 소송이 빠르게 종료될 수도 있다라는,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합의로 인해서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그 증거와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건데,
본격적으로 이 합의 내용 같이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리고 이 부분 어제 날짜로 또 새롭게 업데이트된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영상 밑에 더보기란 보시면요. 제가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카톡방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리플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뉴스와 정보들 가장 빠르게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코인들의 평균 단가 그리고 비중은 어떻게 나눠서 투자하고 계신지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고 현재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전략과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서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그리고 전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니까 여기에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합의 관련된 소식 이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가 최근에 이런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SEC가 항복했다. 바로 이 부분이 현재 리플이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리플사뿐만 아니라 리플의 경영진과도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소송을 관장하고 있는 토레스 판사가 이와 같이 공식 문건을 통해서 granted,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승인한 문서에 보시면 이 11월 9일이라는 날짜가 나와 있죠. 이 11월 9일이라는 날에 양측이 브리핑 스케줄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날짜는 토레스 판사가 임의로 지정한 날짜가 아니라 SEC에서 먼저 제안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 SEC가 현재 이 소송을 관장하고 있는 아날리스트 토레스 판사에게 공식 서한을 통해서 이 리플 경영진에 대한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 서한 안에 바로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합의에 대한 가능성이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The SEC and Ripple intend to meet and confer on a potential briefing schedule with respect to the pending issue in the case. 자, SEC는 지금 리플과 만나서 현재 보류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이 사건에서 보류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그 가능한 스케줄을 지금 잡고 싶어 합니다. 자, 이들이 여기서 논의하고 싶어 하는 거는 proper against Ripple for its Section 5 violations, 증권법 제5조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with respect to its institutional sales of XRP, 기관에게 판매한 XRP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어 하고요. 11월 9일까지 정확하게 날짜를 지정해 놨죠. 이때까지 법원에 논의 일정을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양측이 동의할 수 없을 시에는 법원의 브리핑 일정을 요청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 공식 서한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다시 말해서 이 리플과 SEC가 만나서 최근 받아들였던 7월 달에 나온 약식재판 판결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이 SEC가 승소한 부분, 이 기관 판매에 대한 약 7억 달러 규모의 XRP가 증권에 해당한다라는 것, 이게 증권법 5조를 위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자, 이미 SEC에게 유리하게 나온 이 판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다라는 건 이게 지금 벌금 합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긍정 회로를 우리가 돌려봤을 때 합의를 하면 SEC에게 득이 되는 건 뭘까요? 자, SEC는 지금 리플과의 소송에서만 연패를 일단 기록하고 있죠. 약식재판 판결문에서도 이 개인에게 판매된 2차 시장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문을 받아들이면서 가장 먼저 1패를 떠안았고 중간 항소에 대해서도 기각, 명령이 나오면서 2패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 이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면서 지금 3대 빵으로 지고 있는 거죠. 리플에게만 벌써 이렇게 연패를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최근 그레이스케일의 소송건에서도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전환건에 대해서 법원이 재검토하라고 SEC에게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SEC는 최근 여기에 대한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아무런 움직임도 가져가지 않으면서 사실상 항소 포기를 선언했고 이 부분이 이제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SEC가 만약에 벌금 합의를 하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건 증권이다라는 판례를 만들 수 있으면서 추가 망신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리플이
득을 볼 수 있는 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여기에 대한 벌금은 지불하더라도 일단 이 소송 리스크라는 그동안 계속해서 XRP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리스크에서 해소되면서 이 부분이 해결되면 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기업 공개, IPO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대규모 투자 자금, 나스닥으로 상장되는 기업이 되면서 엄청난 상승 모멘텀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한번 합의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보여드렸던 게 바로 이 아날리스 토레스 판사가 내린 중간항소 기각에 대한 이 명령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장 마지막 장에 밑으로 내려서 함께 보시면요. 자, 가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줄을 살펴보시면 shall meet in person for at least 1 hour to discuss settlement of this matter. 자, in person으로 만나라, 대면에서 만나라는 거고요. 논의하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도 최소한 1시간 이상 만나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 합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토레스 판사가 이 법원에서 직접 제안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같은 경우에는 prior to the final pre-trial conference, 이 마지막 컨퍼런스 전에, 이 마지막 컨퍼런스는 final pre-trial conference는 4월 16일 오후 2시라고 스케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 전에 만나서 최소한 1시간 이상 만나서 합의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명령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항소 기각 명령이 내려왔을 때 이 공식 서한을 보고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데드라인까지 정해져 있는 거였기 때문에 자, 이전에 이들이 만나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게 당장 올해 안에 일어나기는 힘들다라고 보였고 그래서 내년 1분기 말에서 2분기가 시작되자마자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한번 형성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SEC가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취하면서 또 한번 같은 맥락에서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날짜로 이렇게 제임스 필란이라는 친리플 변호사의 개인 트위터 계정에 리플이 법원에 보낸 공식 서한이 업로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SEC가 제시했던 그 데드라인 기준에 맞춰서 딱 제출을 했는데 자, 여기서 언제 만나서 이 벌금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리플은 SEC 측에 30일 내로 먼저 그 스케줄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리플이 여기에 대해서 30일 내로 답변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바톤이 SEC 측으로 넘어갔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SEC가 제출한 날짜에 대해서도 이 업데이트 되는 대로 가장 빠르게 카톡방에서 제가 공유해 드릴 거고요. 우리는 이제 이 900원이 깨진 시점에서 앞으로의 전망을 예상해 보면서 또다시 매매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리플의 차트 분석 간략하게만 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국의 크립토 인사이트라는 이 차티스트의 차트 분석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부분 보시면 리플 XRP의 주봉 차트입니다. 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리플은 우리가 리또속이라고 하면서 계속 안 오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팩트를 바라봤을 때 계속해서 이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는 건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긍정적인 신호가 하나 더 포착된 건 바로 이 밑에 RSI 부분, 여기서의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립토 인사이트라는 차티스트는 16일 내에 이 XRP가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런 차트를 공유한 거고 이 XRP가 주봉으로 봤을 때 이 RSI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온 건 지난 7월이 마지막입니다. 자, 당시에 1,000원을 넘게 상승력을 만들어내면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었죠. 그리고 XRP의 미결제 약정도 지난주에 바닥권에서 맴돌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2, 3주 안에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리플이라는 종목을 정말 단기로 가져갈 게 아니라면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들도 받아보시고 또 개별적으로 나오는 차트 외의 이슈들, 이 소송 관련해서, IPO 관련해서 그리고 이 사업 분야, CBDC 관련해서도 새롭게 나오는 소식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이런 부분 제가 전부 카톡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카톡방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자 전송이 힘드신 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제가 링크로도 남겨놨으니까 이 부분 통해서도 들어오셔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